그냥 동네산 저희 대전에는 네. 보문산이라는 좀 이게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보문산도 좋고 또 그 계룡산이 있거든요. 그쵸. 계룡산의 동학사의 단풍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요. 그래가지고 그 단풍철이 되면 동학사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파전이라든지 또 오리고기 네. 그쵸. 예, 그런 거를 드시면서 또 많이 즐기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또 스트레스 해소 그 기능도 참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. 아마도 이렇게 우리 근육이 이제 지치고 이제 그 근력 강화가 필요한 곳 또 심폐 기능에도 또 이제 많은 효과가 있지만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산에 가셔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 탁 트인 이제 광경을 보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조절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좀 요새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또 잠도 잘 안 오고 또 속에서 좀 화도 부글부글 끓고 이런 분들이라면 또 등산을 가셔서 또 탁 트인 자연의 이제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. 예. 그 우서영 원장님은 한의원에서 어르신들 진료하실 때 네. 등산하시고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나요? 네, 보통 이제 환자분들마다 체력이 다 다르시잖아요. 그래서 자기에 맞는 만큼 이렇게 운동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산악회 같은 데에서 같이 등산을 가면 다 함께 가신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어떤 분들은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쉽게 내려오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해서 아프신 경우가 많고요. 뭐 발목을 삐끗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알이 배긴다고 하죠. 그런 근육통도 많이 생기시고요. 또 스틱 사용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손목이 아프신 경우가 많고 또 심하면 넘어지는 분 아주 크게 다치시는 경우죠. 그쵸. 이렇게 넘어지셔서 좀 많이 다쳐서 또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또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산행을 했을 때 위험하다 하는 질환군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뭐 돌원사의 위험이라든지 심장 쪽 문제. 원장님들 어떤 분들이 주의하면 좋을까요?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네. 실제로 산행을 하시다가 저혈당 쇼크를 맞으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분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혈당이 높으시잖아요. 그쵸. 하지만 이렇게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이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등산을 하시다 보면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혈당에 빠지실 수 있거든요.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혈당 쇼크의 위험도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. 산행을 하실 때 뭐 물도 챙기시고 뭐 오이도 챙기시고 하시지만 이렇게 저혈당에 빠졌을 때 좀 당분을 보충할 수 있는 뭐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뭐 사이다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챙겨서 다니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처럼 좀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은 등산이 아주 좋은 운동이 될까요? 예, 맞습니다. 다이어트 하는데 이 등산만큼 또 좋은 운동이 드문데요. 네. 보통 1시간 동안 런닝머신을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맞아요. 그럼요. 그런데 등산은 한번 올라왔다 하면은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면 두세 시간 정도를 연속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쵸.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. 뭐 내려오시면서 뭐 보리밥이나 파전이나 막걸리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신다면 뭐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산행을 하면 좋겠잖아요. 그럼요. 네, 그렇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이나 팁이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원장님들이 좀 알려주실까요? 네, 제일 먼저 좀 등산 장비를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. 왜 몇 년 전에 이렇게 아웃도어가 한참 유행했을 때, 그쵸. 무슨 동네 뒷산에 가면서 그런 고가의 그 등산복을 입냐 이런 타박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등산 장비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이 등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. 제일 먼저 이제 등산화와 이제 등산 양말을 좀 챙기셔야 하는데요. 많이 미끄러지실 수 있거든요. 그쵸. 특히 다리 힘이 약할수록 이게 작은 자갈이라든지 모래를 밟으면 쭉 미끄러지실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등산화와 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양말을 챙기셔야 되고요. 또 이제 등산복이요. 그 땀을 잘 내보내고 이렇게
바람을 막아주는 등산복이 있어야지 뭐 감기에 예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산할 때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이 더 많이 다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하산할 때는 특히 그 등산 스틱을 양손에 이용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고요. 또 물이라든지 또 수분 섭취를 위한 뭐 오이라든지 뭐 간단한 과일, 또 당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음료수, 뭐 식음료 같은 것도 잘 챙기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산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그렇다면 우소영 원장님, 베리류 말고도 한방에서 눈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눈에 좋은 한약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오늘은 시청자님들께서 집에서 쉽게 다려드실 수 있는 약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화와 결명자 그리고 구기자인데요. 이 세 가지 약재가 모두 눈에 좋기는 하지만 조금씩 다른 점도 있으니까요. 잘 들어보시고 어떤 약재가 나에게 가장 맞을지 한번 알아보세요. 우선 국화는요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화꽃이 맞는데요. 한약재 이름으로는 감국이라고 부릅니다. 이 감국은 오늘 이제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 비문증도 있지만 눈이 가려운 증상도 있으시거든요. 이렇게 눈이 가려운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실 때 더욱 좋고요. 다음은 결명자입니다. 간혹 결명자를 보리차처럼 끓여서 물 대신 마시는 분이 계시는데요. 이 기본적으로 결명자는 차가운 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몸이 차갑거나 또 냉하신 분들, 또 설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지 않고요. 결명자를 이제 다리기 전에 한번 불에 볶아서 다리시면 이 차가운 성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요. 이 결명자는 간에 열이 차서 그 열이 눈으로 올라올 때 쓰는 약재거든요. 그래서 눈에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면서 눈이 건조하고 또 눈이 아프고 또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 하루에 8g 정도까지 쓰시면 좋고요. 마지막으로는 구기자인데요. 국화나 결명자가 간의 열을 없애서 눈에 도움을 주는 약재인 반면 구기자는 간의 혈을 보충해서 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재입니다. 그래서 세 가지 약재 중에 구기자가 가장 보약에 가까운 약이고요. 오래 장기간 복용하셔도 탈이 없는 약재이고요. 구기자는 간의 혈을 보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나 또 오늘 나온 주제인 비문증 환자분들에게 좋고요. 또 무릎이나 허리에도 좋고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니까요. 하루에 8g에서 16g 정도까지 복용하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